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버지니아 울프 단편 소설 전집 중 단순한 멜로디입니다. 그 그림으로 말하자면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젊었던 시기에 그려진 것이라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런 풍경화의 하나였다. 그리고 젊은 부인들이 석탄 통 같은 모양의 밀짚 모자를 쓰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었다. 세월의 흐름이 페인트의 모든 이음매와 고르지 않은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었으므로 캔버스는 레커같이 광택이 나는 얇은 층으로 덮인 것 같아 보였는데 한쪽은 아주 엷은 청색에 또 한쪽은 아주 짙은 다갈색에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황야의 그림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아무튼 카슬라이크 씨는 그 그림이 퍽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모퉁이에 섰을 때 그것이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그 그림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자신의 남은 감정을 이런 파티에서 그렇게도 산만하고 혼란스러웠던 그의 감정을 평정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재주넘기를 하고 욕설을 하고 소매치기를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그리고 놀라운 그러나 정말로 불필요한 묘기를 부리고 있을 때 한 명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더할 나위 없이 조용한 영국의 옛 가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이런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역할을 해낼 수가 없었다. 그가 겨우 할 수 있었던 것은 웸블리 박람회가 대단히 지루했으며 성공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 등의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었다. 미어 웨더 양은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어쨌든 그녀가 꼭 들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녀는 그녀의 역할을 해냈다. 그녀는 한두 번 약간 서투른 재주넘기를 했다. 말하자면 화제를 웸블리 박람회에 관한 이야기에서 메리 여왕의 품성에 관한 이야기로 갑자기 건너뛰었던 것이다. 그녀는 메리 여왕의 품성이 고귀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물론 그녀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카슬레이크 씨는 황야의 그림을 보면서 이를 확신했다. 모든 인간의 내면은 매우 단순하다고 그는 느꼈다. 메리 여왕과 미어 웨더 양,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저 황야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때는 일몰 후에 늦은 저녁이었고 그들은 노리치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했다. 곧 그들은 모두 다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자연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보다 더 깊이 자연을 사랑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가 메리 여왕과 미어 웨더 양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는 자주 침묵을 지켰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들 두 사람도 그랬으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조용히 그들의 상념을 띄워 올리면서 여기서 그는 그림을 다시 보았다. 그는 행복하면서도 훨씬 더 소박하고 의기양양한 세상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또한 여기보다 훨씬 더 단순한 세상이었다. 그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쁜 노란색 드레스를 입은 메이블 웨이어링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생기 있게 보이려 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긴장된 표정과 불만스러운 굳은 눈빛으로 보아 흥분한 것 같았다. 그녀의 불만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다시 그림을 보았다. 해는 이미 졌으나 모든 빛깔이 아직도 선명한 것으로 보아 해가 오래전에 진 것은 아니고 황야의 갈색 언덕 저편으로 이제 막 넘어간 것이었다. 광선은 정말 잘 어울렸다. 그는 메이블 웨어링도 그와 여왕과 미어웨더 양과 함께 놀이치로 되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았다. 그들은 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곳이 그들이 좋아했던 그런 시골인지, 또 그들이 배가 고픈지, 그렇다면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것은 자연스러운 화제였다. 카슬레이크 씨는 스튜어트 엘튼이 혼자 서서 종이칼을 손에 집어들고 매우 이상한 표정으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스튜어트가 만약에 그 황야에 서 있다면 그는 그 칼을 그냥 떨어뜨리거나 던져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연히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결코 믿지 않겠지만 스튜어트는 내면적으로는 매우 부드럽고 단순한 사람이며 자신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과 하루 종일 거닐어도 불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이한 행동, 별갑으로 만든 종이칼을 손에 들고 응접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은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그의 버릇이었을 뿐이었다. 그들이 일단 황야로 나가서 놀이치를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은 이런 것일 게다. 나는 고무 밑창이 확실히 낫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발을 끌어당기게 하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이런 풀밭에선 고무 밑창이 안성맞춤이에요. 그러나 포장길에선요. 그 다음에는 양말과 양말 데님에 관해 남자의 복장과 여자의 복장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아니 10중 8구 틀림없이 그들은 자신의 버릇에 관해 꼬박 1시간 내내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나 메이블 웨어링이나 스튜어트나 또는 여기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이며 칫솔 같은 콧수염에 환한 얼굴을 한 저 작자가 아인슈타인에 관한 설명을 하겠다거나 또는 매우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겠다 해도
그런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모든 풍경화와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을 슬프게 했는데 그 이유는 황야가 모든 인간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고양된 슬픔은 이때 조지 카슬레이크는 미어웨더 양에게서 몸을 돌리면서 그 그림을 유심히 보았는데 황야는 평온했고 황야는 아름다웠으며 황야는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분명히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확실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는 생각했다. 그는 교회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사실 만약 그가 황야는 남고 교회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데 대한 그의 느낌과 그렇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며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그의 생각을 말했다면 그는 웃어버리고 그 어리석고 감상적인 생각을 곧 떨쳐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자면 그럴 테지만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니, 그는 저녁에 황야를 걷는 것이 아마도 시간을 보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그의 신념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떠돌이나 이상한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농장, 어떤 때는 순수대를 끄는 남자, 또 어떤 때는 이것은 아마 조금은 너무 로맨틱한지 모르나 말을 탄 남자와 마주치기도 했다. 양치기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풍차도 있었을 것이다. 혹 그런 것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늘을 배경으로 한 관목의 숲 또는 차이를 조화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믿게 하는 그런 힘을 지닌 다시 한번 그는 이 어리석은 낱말들의 몸을 부르르 떨었다. 손술에 바퀴 자국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은 거의 그를 찌르는 듯 했다. 정말이지. 신의 존재를 믿는다니. 모든 이성의 힘으로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겁하고 바보 같은 말에 항의를 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는 마치 그가 말의 함정에 빠진 것만 같았다. 신의 존재를 믿다니. 그가 믿은 것은 메이블 웨어링, 스튜어트 엘튼, 그리고 영국의 여왕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황야에 대한 그런 문제에 관한 사소하고도 소박한 대화였다. 그는 적어도 그들과 많은 공통점, 장화, 배고픔, 피로감을 지니고 있다는데 큰 위안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스튜어트 엘튼이 예를 들어 말을 중단하거나 또는 침묵에 빠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면 아마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진실이 아닌 말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카슬레이크 씨는 다시 그 그림을 보았다.
그는 무언가 요원한 느낌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실로 사람들은 사물에 관해 생각했고 사물을 그림으로 그렸다. 사실 황야에 있는 이들 일행은 서로 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그는 주장했고 또 이를 믿었다. 그것은 바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생각한 것, 스튜어트 엘튼이 생각한 것과 같은 것들이었다. 무엇에 관해서 생각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어떤 신념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들은 계속해서 걸어갔다. 왜냐하면 걷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도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발해서 계속 걸어야 한다. 그리고 장거리를 걷는 데서 오는 피로를 종식시키려는 욕망이야말로 가장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들 또는 사랑과 사랑의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산란해진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귀가로 향하게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그가 사용한 어구는 하나하나가 서글프게도 허위 신앙의 느낌으로 그의 귀에 울렸다. 귀가. 종교가들은 이 말을 전용해왔다.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사고로는 조금도 구겨지지 않고 주름지지 않고 또 타인이 사용해 빳빳한 풀기가 빠지지 않은 순수하고도 새로운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가 메이블 웨어링, 스튜어트 엘튼, 영국의 여왕, 그리고 저기 사납게 튀어나온 눈에 고집스러운 저 남자와 함께 황야를 걷고 있을 때에는 언제나 그 아름다운 곡조의 옛 노래가 그쳤다. 어쩌면 사람들은 야외에서 어느 정도는 야성적이 되는지도 모른다. 갈증도 발 뒤꿈치의 물집도 야성을 드러낸다. 그가 걷고 있을 때 주변 사물에는 견실함과 신선함이 있었다. 거기에는 아무런 혼란도 동요도 없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구분은 연못의 가장자리처럼 뚜렷했다. 이쪽은 마른 땅이었고 저쪽은 물이었다. 이때 기이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물은 지구상의 인간들을 끄는 매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스튜어트 엘튼이 그의 종이칼을 집어든 것, 메이블 웨어링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왈칵 울음을 터뜨린 것, 그리고 코수염이 칫솔 같은 저 남자가 험한 눈으로 노려본 것은 그들 모두가 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물이란 무엇이었던가? 아마도 이해였을 것이다. 누군가 기적적으로 모든 첨부의 자질을 이어받고 인간성의 모든 좋은 점을 다 갖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적응치 못하는 결과로 초래된 침묵과 불행이 그 사람에 의해 모두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스튜어트 엘튼이 물속에 뛰어들었다. 메이블도 물속에 뛰어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물속으로 잠수하며 만족해했다. 다른 사람들은 헐떡거리며 수면으로 올라왔다. 그는 자신이 죽음을 연못에 뛰어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안도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는 방심한 순간에 구름 속으로 뛰어올라 천국으로 가서 나부끼는 옛 의상과 온화한 눈매의 구름 같은 망토를 걸친 예스럽고 편안한 모습을 취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능에 놀라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못에는 도롱뇽과 물고기와 진흙이 있었다. 연못에 관해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창조해야 했다는 것이다. 아주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천국의 넋을 빼앗겨 그곳에서 노래하며 죽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세상과 현재에 속해 있는 것을 원했다. 이해는 인생의 증강을 의미했고 사람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의미했으며 메이블 웨어링이 한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했다. 그녀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놀랍고도 당당한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 방식이 그녀를 실패나 궁지에 더 깊이 몰아넣는 대신 성공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조지 카슬레이크가 그림에서 눈을 돌려 사람들을 보고 나서 다시 그림을 보았을 때 늙은 바이올리니스트가 그의 곡을 연주했다. 그의 둥근 얼굴과 약간 네모진 체격은 달관한 듯한 침착성을 나타냈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초연하고 안정되고 평온한 모습의 인물로 보이게 하였는데 그것은 둔감해 보이지 않고 민감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쉽게 자리를 옮겨 다닐 것으로 보였던 미어웨더 양이 그의 옆에 앉았다. 사람들은 그가 한 식후 연설이 매우 훌륭했다고 말했다. 그가 결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영웅적인 인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비극적인 면이 없었다. 그는 변호사였다. 그는 그의 뛰어난 지적 능력 이상에 걷는 것 외에는 어떤 취미나 기호나 선천적 재능을 특별히 갖고 있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를 좋아하기도 했고 약간은 비웃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특별히 지적받을 만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에게는 그가 형님처럼 여기는 집사가 있었다. 그러나 카슬레이크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단순했다. 그 누구와도 말다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 사실 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감정이 가끔 뜻밖의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글로스터 가까이에 살고 있던 그는 대성당에 대해 우스울 만큼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성당을 위해 싸웠고 마치 대성당이 그의 혈족 관계나 되는 듯이 그것에 대한 비판에 분개했다. 그러나 그의 친형제에 관해서는 남들이 어떤 말을 하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곤 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의 산책에 대해 비웃더라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성격은 대체로 원만했지만 부드럽지는 않았다. 그는 때로 느닷없이 그의 모난 성질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것은 대성당을 위해여서였거나 또는 어떤 뚜렷한 부정행위에 대해서였다. 늙은 악사가 바이올린을 켰는데 그의 단순한 멜로디는 이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여기에 있지 않고 황야에 있다. 우리는 노리치로 되돌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왕이 고귀하다고 말했던 예민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미어웨더 양은 자기가 믿지 않는 어리석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행에 합류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크롬화파인가요? 라고 말했다. 좋아. 일이 잘 해결되어 그들은 계속 걸었다. 남은 거리는 6, 7마일쯤 될 것이다.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한다는 이 의식. 그것은 조지 카슬레이크에게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육체는 여기 런던의 응접실에 있지만 그 큰 거리상의 격리에도 불구하고 시골의 평화로움, 그 적나라한 소박함과 견실함과 기백이 그의 몸에 와닿는 것이다. 그는 다리를 쭉 뻗었다. 산들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는 것이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다르나 이제 일체가 되었다고 그는 느꼈다. 우리는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물을 찾아 헤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침착하고 호의적이며 신체적으로 편안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친애하는 그대여, 그 옷들을 모두 벗어버리시오. 그리고 그걸 한데 묶어버리시오. 그는 메이블 웨어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러고는 친애하는 스튜어트여, 당신의 영혼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그는 생각을 했다. 눈을 부릅뜬 그 남자가 그에게는 단연 경이롭게 보였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한 일이었다. 이 작은 생물체들의 안달하듯 보이는 깜빡임 밑에는 항상 깊은 저수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멜로디는 그 저수지를 표현하는 대신 그에 대해 무언가 괴이한 일을 했다. 거기에 잔물결을 일으키고 용해시켰다. 그로 하여금 출발하고 회전하여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서 진동케 했다.
그럼으로써 상념은 언제나 이 연못으로부터 떠올라 인간의 뇌 속으로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흘러들어갔다. 상념의 반은 감정이었다. 상념은 그런 감정적인 특성을 지녔다.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 그것이 대체로 행복한 것이었는지, 불행한 것이었는지, 또는 즐거운 것이었는지, 슬픈 것이었는지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그럴까? 그는 계속해서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천성적으로 대립되고 다르고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모순된 주장, 그들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 단순성을 강요해보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예술에는 단순성이 있고 그림에도 그것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 사람들이 같이 모여 황야를 걸을 때의 심리 상태에서는 유사 집단의 의식이 만들어진다. 반면에 사람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 하고 자신의 관점만을 강하게 내세울 때 그러한 사교적 교류에서는 비유사 집단의 의식이 생성된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의미 있는 것일까? 그는 그가 특히 좋아하는 이러한 주제, 산책, 특히 서로 속이 다른 사람들이 놀이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분석해 보려 했다. 그는 곧 종달새, 하늘, 경치에 관해 생각했다. 걷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주로 이러한 외부적 영향에서 조성된다. 걷는 동안 생각하는 것 중에 반은 하늘이었다. 만약 그 생각들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그 속에는 어느 정도 미량의 색깔이 들어있고 몇 갤런이나 쿼트나 파인트에 해당하는 상당량의 공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그들을 공기처럼 더욱 경쾌하고 더욱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방에서 생각들은 마치 그물 속의 물고기들처럼 몸부림치고 서로의 비닐을 긁어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지쳐가며 빠져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것은 모두 온갖 장애물을 가능한 한 철저히 제치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는 각각의 생각이 나타나는 대로 이를 포착하고 영향을 주고 강요하여 또 다른 생각에 굴복해 하려는 시도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생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이고 자기 자신이었으며 여기에서 또 다른 존재들인 그들과 투쟁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개인의 감정을 섞지 않은 그림, 물감의 혼합은 없었다. 여기에서 담, 등불, 외부의 집들은 스스로 인간의 화신임을 자처하면서 인도주의를 강화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압박했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없애버렸다. 혹은 이것이 상반되는 두 가지 뜻으로 표현되어 서로를 자극하고 놀랄 만한 활기를 불러오고 서로를 빛나게 했다. 즐거움과 고통 중에 어느 것이 더 우리를 지배하는지 그는 말할 수가 없었다. 황야에서는 물론 그 답이 분명할 것이다. 그들, 미어웨더, 여왕, 엘튼, 메이블 베어링, 그리고 그 자신. 걷고 있을 때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했다. 그들은 서로의 비늘을 비벼서 벗겨버리기는커녕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나란히 서서 헤엄쳐 갔다. 그것은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대단히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노폭 황야에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느꼈다. 그때 그는 미어웨더 양에게 웸블리에 있는 그의 어린 조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녀는 그의 친구들이 늘 그랬듯이 조지 카슬레이크는 그녀가 지금까지 만나본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며 괴짜라는 느낌을 가졌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을까 하고 그녀는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의 집사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그것이 그가 말한 전부였다. 다음날 그는 웨터링으로 돌아갔다.